오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집 걱정 끝장 대선 주거권 네트워크 그리고 용산 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견을 통해서 저희들은 우리 언론인들과 또 국민께 공공택지에서의 민간 특혜를 방지하고 개발 이익의 공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재명 후보는 개발 이익을 공공 환수하는 상당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 사업자가 또 막대한 개발 이익을 독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민간 개발 이익의 길을 다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법적인 보완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야당도 국정감사에서 왜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더 많이 환수하지 못했느냐라고 집중적인 추궁을 펼쳤던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법에 대한 논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또 보수 언론은 기존의 입장을 180도 바꾸어서 이제는 재산권 침해다, 사업 추진이 위축된다, 주택 공급이 막힌다와 같은 논리를 내세우면서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에서 법안의 상정조차 반대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비정상적으로 낮아져 있는 개발 부담률을 이 법의 제정 당시의 수준으로 정상화하자는 그런 법안입니다. 개발이익 공공 환수를 위한 아주 핵심적인 법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조응천 간사, 박상혁 의원이 발의했는데 이를 상정조차도 할 수가 없다고 막아 나서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과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로서의 최소한의 소명의식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공택지의 민간 특혜를 방지하고 개발이익의 공공환수를 강화하는 4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언론인들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법안의 중요성과 또 시급성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첫 번째로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임대주택 2배로 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김남근 변호사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집걱정 끝장 대선 주거권 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강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먼저 임재만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참여연대 실행위원을 맡고 있는 세종대학교 임재만 교수입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에서 택지를 매입한 민간 사업자들이 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등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등의 공공택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거의 절반 정도를 매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에 또 다른 대장동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지구계획이 확정된 곳이 3곳이 있습니다. 이 3곳에서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을 민간에게 매각하고 이것을 다시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게 되어 있는데 참여연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 분양주택은 7만 5천 세대로 대장동의 약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3기 신도시 아파트 한 채당 약 1억 원, 약 8조 원의 개발 이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올해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광명, 시흥,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개발 이익의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 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택지는 원칙적으로 민간에게 매각하지 말고 계층 혼합형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나 시세 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사업은 추진할 때 공익이 우선돼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내용이 갖는 공익성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장동의 경우만 하더라도 약 9,0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고, 이와 같이 한 10,000세대 가까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은 사실상의 미니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공원, 상하수도와 같은 도시 기반 시설을 정비를 해야 되고, 또 임야나 농지였던 곳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의 용도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하고 사실상의 도시계획을 세워서 개발하는 미니 신도시 사업들을 순수한 민간 개발 사업으로 하는 그런 나라들은 없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분별하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공공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이 개발 이익을 쫓아서 개발하는 사업들을 많이 권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막대한 개발 이익들이 민간에게 돌아가는 그러한 이제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도 결국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 LH와 같은 공공 부분들은 가능하면 사업을 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강제 수용을 해서 마련한 공공 택지까지 전부 민간한테 매각하라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택지를 개발을 해서 그런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든가 안정적인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들은 크게 퇴색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과 같은 주거의 위기를 불러일으켰던 원인들이 다 거기서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에 있어서는 주택 공급 사업에 있어서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2005년도에 판교에 대해서만큼은 100% 공영개발을 하겠다 그러면서 공영개발 지구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판교는 그래서 원래 공공이 100% 개발을 해서 장기 공공임대나 그런 저렴한 분양주택들을 공급하고자 했던 그런 사업계획을 가졌던 곳인데, 이명박 정부가 이제 국정 기조를 전환시키면서 다시 그거를 이제 이런 개발 이익을 쫓는 사업들로 전환시켰던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개발하겠다고 하고 있는 광명시흥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서울과 인접해 있고 7만 세대 정도가 공급되는 대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수조 단위에서 많게는 한 10조 이상의 개발 이익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민간 위주로 개발을 한다든가 강제 수용해 놓고 민간 건설 회사의 택지를 매각해 할 경우에는 다시 대장동에 한 10배, 20배 되는 그런 개발 이익을 민간이 전취해 갔다라는 그런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시민단체들, 주거단체들은 다시 제안을 드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주거정책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광명시흥이나 서울 한복판에서 주택 공급 사업을 벌이고 있는 용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인 만큼 공용 개발을 원칙들로 하고 거기서 환수한 개발 이익을 가지고 공공임대라든가 토지 임대부와 같은 그런 저렴한 공공 분양 주택들을 공급하는 사업들을 할 것들을 촉구드립니다. 그런 취지에서 진성준 의원께서 주택 공용개발지구제도를 다시 부활하는 그런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지금 논의대치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미 광명시흥은 내년 초면은 지구 지정을 하게 돼 있고, 용산 같은 경우도 개발 사업들이 막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기 전에 공용개발 원칙들을 명확히 천명하고 공용개발 지구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해서 용산이나 광명시흥과 같은 그런 서울에 인접해서 막대한 개발 이익이 나고 서민들에게 그런 저렴한 주택들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곳에 있어서는 공용개발을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네, 집걱정 끝장 대선 주거권 네트워크 운영위원인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장동 사태나 또는 좀 더 좀 거슬러서 올해 초에 LH 사태와 같은 일들은 신도시 그다음에 공공택지를 개발을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장동 같은 사태가 앞으로 개발할 신도시 그다음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의 주택 개발에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현재 제도가 좋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주택 건설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장동 방지 사업법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해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각종 예외와 감면 등으로 누더기가 되어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법의 명칭을 개발이익의 공공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각종 예외와 감면을 대대적으로 손질하자는 내용, 그리고 개발 부담금률을 45%에서 50%까지 높여서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자는 법안입니다. 그렇게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해서 국가의 균형 발전, 서민의 주거 안정, 주거 환경 개선, 공공시설의 설치, 낙후 지역의 개발 등에 사용하자는 개발이익 공공환원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그렇게 조성된 토지 위에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그 주택 건설 사업까지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도시개발 사업을 민관이 공동 시행할 경우에 공동 시행자 외의 사업자, 즉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고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자는 법안입니다. 이런 비슷한 법안이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한테서도 발의가 됐는데 여기서는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하자는 더 센 법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같은 민주당 의원 조웅천 의원 등 20여 명의 의원들께서도 민간 사업자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초과 이익은 공공의 다양한 용도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당과 야당의 많은 의원들께서 민간 합동 사업의 과도한 이익이 민간 사업자에 귀속되는 것을 제한하자 이런 여론을 반영한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런 법안이 제대로 논의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빨리 논의하고 입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립된 3기 신도시 사업계획 중에서 이미 조성된 택지의 50%에서 60% 사이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지금 박상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공공주택법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서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주택을 최소한 80% 이상, 특히 그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은 50% 이상으로 하고 공공에 판매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최소한 30% 이상 공급함으로써 우리 서울과 수도권 서민들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성준 의원이 발의하신 주택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의 공공택지 중에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택 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해서 공공이 직접 주택을 개발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주택 공영개발지구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하였으나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 폐지해버렸습니다. 이를 다시 부활해서 서울의 용산 정비창이라든지 지난번 LH 사태로 투기 광풍을 확인했던 광명, 시흥, 신도시 같은 곳들을 주택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서 공공개발하는 그런 방안을 정부가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지금의 국회 입법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반드시 공공 개발 이익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